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따로 혼수는 안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었고 또 좁아서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저한테 해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매달 정해주지 않았고 소득을 혼자 관리했습니다. 어쩌다가 생활비가 부족할 땐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만 원이나 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숨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새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부부가 없이 결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무것도 몰라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양육비와 앞으로 내야 할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될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 아기를 양육 중인데 그냥 상대방이 이혼 요구하면 이혼이 될까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연자님께서 이혼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만약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고 해도 특별히 이혼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법원에서 가사조사 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경우에 일단 아이들을 키울 생활비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혼 안 하면서 양육비 받을 수 있는 절차 알려주세요. 현재 사연자님께서 갓난아기를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시고요. 또 아이들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사연자님과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절차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결국은 재산 분할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하시는 거가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 이거 하지 않은 거 불리한지 여부입니다. 어떨까요?
이혼 시에 원칙적으로 결혼 당시 아내분이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하셨다고 해서 그 지출한 비용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된 혼수 비용이 직접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하여 살아가면서 가전이나 가구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현금이나 선물 등을 신랑 측 가족에게 전달을 했다면 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는 재산 분할의 기여도, 즉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결혼 당시 아내와 남편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다고 하셨고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하신 사연자님은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기여도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남편이나 가족들이 사연자님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을 하였다거나 이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여간 결혼할 때 예단 혼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혼을 한다면 자녀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송이 길어지면 그 기간도 상당하니까 소송 중에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사연자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면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남편이 사전 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셋째가 갓난아이라고 하셨는데 2024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 장려금, 지자체 출산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혼인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는 아빠나 엄마 한쪽의 계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잘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네. 지금 남편 계좌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직접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이가 3명입니다. 3명의 아이들 모두 한 명의 부모가 양육하게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 아이들은 보통 한 명의 부모가 양육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그 산후조리 중이시라서 셋째만 혼자 돌보고 두 아이가 현재 남편과 지내고 있는 거라면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법원은 자녀들을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은 좋은 양육 환경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연자님 또는 남편분 중 1인이 단독으로 자녀들 전부를 양육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자녀들 의사를 확인해서 자녀들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분리하여 양육을 하되 양육비는 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대학 등록금 또 결혼 비용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자녀들 대학 학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양육비로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내복지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 아내 사이에 합의를 해서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양육비와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결혼 비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이라서 이 비양육친이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 또는 증여하는 형태이므로 이혼하시면서 이 부분 합의를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만약에 남편이 이혼 이후에 경제활동하지 않으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혼 당시에 양육비가 정해졌을 텐데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잠시 소득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남편이 사용하는 금융계좌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다면
그 은행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부부 상담 같은 조정 조치 통해서 혼인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연자분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양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연자분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자녀들의 대학 학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미끼용 멸치를 멕시코에서 수입한 뒤에 제주 지역의 일반 음식점에 식용으로 속여서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식용과 비식용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을까요? A씨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 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를 사들인 뒤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서 제주 시내의 일반 음식점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사들인 비식용 냉동 멸치가 28.6톤으로 시가 7,460여만 원에 이르고요. 대부분 일반 음식점 등에서 판매했는데요. 이 비식용 냉동 멸치는 매일조림과 매일국, 매일튀김 등 제주 향토 음식으로 조리돼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할 때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납과 카드뮴, 순,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에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서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결국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멸치가 28.6톤이 유통된 겁니다. 현재 식약처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담다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